서울의 밤거리는 늘 바빴다. 속도를 놓치면 밀려나는 곳, 강자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곳. 그 도시 한복판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한 청년이 꿈을 품고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박세로이였다. 그는 눈을 낮추지 않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아버지를 잃었으며 결국 감옥에까지 갇혔다. 세상은 그의 정직함을 모른 채 했고 오히려 꺾으려 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굽힐 줄 몰랐고 그 안의 불꽃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였다. 평범한 날, 전학생이었던 박세로이는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말렸다. 그 상대는 장가그룹의 후계자, 장근원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장 회장. 그날 이후 박세로이의 운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퇴학당했고 아버지마저 억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의 배후에는 장근원이 있었고 장 회장은 묵묵히 덮어버렸다. 진실은 외면당했고 정의는 침묵했다. 아버지를 잃은 세로이는 삶의 끝자락에서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다만 그것은 피와 칼로 가득한 복수가 아닌 성공을 통한 반격, 존재로 응답하는 복수였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는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인생을 설계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태원. 서울에서도 가장 다채롭고 혼란스러운 골목. 이방인과 청춘, 욕망과 실패가 뒤섞인 거리. 그곳에 박세로이는 조용히 가게 하나를 열었다. 밤밤. 작지만 뜻깊은 이름의 술집. 그 안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장가그룹은 여전히 강했고 이태원에서도 그들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세로이는 사람을 모았다. 자신처럼 세상에서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그중 하나가 조이서였다. 천재적인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이서.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박세로이라는 한 사람에게만은 호기심과 경외심을 품은 인물. 그녀는 그의 꿈에 매료되었고 결국 밤밤의 매니저로 합류한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마연이, 감옥 동기 최승권, 선한 청년 김토니. 하나 둘 그의 주변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다. 밤밤은 그렇게 조금씩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장 회장은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이들을 언제나 무릎 꿇게 만들어 왔다. 박세로이 역시 그에겐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쳐내도 짓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그 청년을 보며 장 회장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장근원은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 강자의 권위와 약자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키워온 존재. 그러나 그는 결코 박세로이를 이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서와 세로이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진다. 처음엔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하던 이서였지만 점점 그는 그녀에게 희망이 되고 그녀는 그에게 동지가 된다. 그리고 박세로이가 품고 있던 한 사람.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오수아. 장가의 직원으로 그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인물. 수아는 세로이를 좋아했지만 현실에 순응했고 장가의 품에 머물렀다. 그녀는 애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방황했고
결국 자신이 어떤 삶을 택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시간은 흐르고 밤밤은 프랜차이즈를 넘어 상장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세로이는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고 마침내 장 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한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시간도 빼앗겼다. 하지만 사람을 얻었고 꿈을 이뤘다. 당신은 그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엔 아무도 곁에 없지 않습니까? 장 회장은 무너졌고 장근원은 감옥에 갔다. 그리고 박세로이는 그제서야 멈췄다. 오래도록 지켜낸 신념이 마침내 세상을 바꾼 것이다. 밤밤은 이제 청춘의 상징이 되었고 그 가게를 함께 지켜낸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연결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이서와 세로이는 연인이 되었고 수아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며 밤밤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희망을 꾸며간다. 이태원 클라스는 그래서 복수극이 아니라 성장과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불행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삶을 밀어붙인 청춘의 이야기. 박세로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건 결국 버티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믿음이었다. 그가 걸어간 이태원의 골목은 지금도 누군가의 꿈을 비추고 있을지 모른다. 박세로이.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남았다. 기성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며 상처받아도 꺾이지 않는 존재.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언제나 거대한 벽 앞이었고 그가 걸은 길은 늘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무모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버텼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 던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외침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틀린 건 세상이다. 초정의는 약한 자의 편이 아닐 때가 많았다. 박세로이의 삶을 관통하는 첫 장면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사람의 바른 도리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유산은 냉혹한 세상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장가 회장은 정의가 이익에 방해된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짓밟은 사람이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사람을 숫자로 치부하는 인간. 이러한 장 회장의 세계에서 박세로이 같은 사람은 버틸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그 싸움은 의미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실이 패배하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은 왜 언제나 고립되어야만 하는가? 전등, 밤밤이라는 이름에 담긴 모든 것. 밤밤은 단지 술집의 이름이 아니다. 그건 이 드라마 전체의 철학이자 상징이다. 달콤하지만 쓰라린 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밤. 꿈을 담은 작은 공간. 밤밤은 희망이었고 도전이었으며 유일한 우리의 자리였다. 드라마는 밤밤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을 펼쳐낸다. 자본 없이 시작한 청년 창업. 비정규직과 다양성. 성소수자와 다문화.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 밤밤은 현실의 모든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았다. 사람을 향한 믿음, 그게 전부였다. 박세로이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다. 그는 트랜스젠더 마연이를 밤밤의 셰프로 기용하고 전과자인 최승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한국말이 서툰 김토니를 식구로 받아들였다.